재료의 영양학적 특성, 영양소, 영양학적 특성. 자, 영양소의 정의가 뭘까요? 영양소, 생리적 기능도 하고 생명 유지를 위해 섭취하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5대 영양소, 탄단지 무비, 여러분 탄단지 무비 따라해 보세요. 탄단지 무비. 네, 5대 영양소였습니다. 그중에서 영양소를 구분해 보자면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있고 몸을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가 있고 체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조절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열량을 내는 영양소에는 탄단지가 있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겠고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에는 단백질, 무기질, 물입니다. 단무물입니다. 단무물. 조절 영양소에는 조절은 생리작용 조절한다 그랬죠? 무기질, 비타민, 물 이랬습니다. 무기질, 비타민, 물. 조절하는 영양소냐, 구성하는 영양소냐, 열량을 내느냐, 요거 구분해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열량 영양소, 일일 섭취 권장량. 요거 계산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계산 문제. 탄수화물은 55, 70이니까 우리 그냥 거의 한 평균 60 잡을까요? 60. 지방은 15에서 20인데 외우기 좋게 한 20 잡고, 네? 단백질도 외우기 좋게 한 20 잡고, 이렇게 범위 안에서, 요 정도 안에서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그 안에 숫자로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g당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계산 문제가, 쉬운데, 저만 쉽나? 이거 웬만하면 우리 옛날에도 많이 했던 문제인데,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그 양에다 곱하기 4, 9, 4를 해주면, 총 칼로리 열량이 나오는 거겠죠. 계산 문제가 이런 것만 나와주면 뭐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에너지 대사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과 특이동적 대사량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 이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대사량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인 여자는 1200에서 1400 정도고 남자는 1400에서 1800, 여자가 좀 작죠. 주로 요거는 이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건데 숨 쉬거나 땀을 흘리거나 배설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냥 나가는 에너지가 있죠. 요거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 대사량은 운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입니다. 그다음에 특이동적 대사량은 섭취한 음식이 소화, 흡수, 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거를 특이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 총 에너지 소요량은 일일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에다가 특이동적 대사량을 더한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총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탄수화물 다른 말로 당질이라고도 합니다. 탄수화물의 특징, 탄소, 수소, 산소의 3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식은 CHO, 자, 포도당 분자식 외워주세요. C6, H12O6. 자, 탄수화물은 결합한 당의 수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눌 수 있고 제가 제빵에서는 6탄당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열량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자,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가 있고 이당류에는 자당, 메가당, 유당이 있습니다. 다당류에는 전분, 섬유소, 이눌린, 글리코겐, 펙틴, 알긴산, 한천, 키틴이 있습니다. 단당류와 이당류를 뺀 나머지가 다당류이지요.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지방으로 전환돼서 복부에 저장된다. 지방으로 전환될 때 특히 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데 인슐린을 지나치게 분비시켜 체내 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축적시키므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비만 등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류의 상대적 감미도. 자, 과전자포 맥갈류. 어떻게? 과전자포 맥갈류 175, 135, 175, 32, 16. 요거 다 외우고 계시죠? 옛날에 많이 외우셨죠? 숫자까지 외워주세요. 자, 단당류로 넘어갑니다. 자, C6H12O6 또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이 가수분해되지 않는 최소 단위의 당입니다.
물에 용해되며 무슨 맛? 단맛을 가지고 있다. 자, 단당류에 환원되면 알코올을 생성한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당은 적혈구 뇌세포, 신경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고 혈액 내에 1% 존재하고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생성되고 과잉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고 감미도는 75다. 과당은 당류 중에서 가장 빨리 소화되고 흡수된다. 과일, 꿀 등에 많이 들었다. 감미도가 가장 강하다. 갈락토스, 지방과 결합해 뇌 신경조직의 성분으로 이용되며 포도당과 결합해 유당을 생성한다. 포유동물의 유즙에 존재한다. 감미도는 32다. 만노스 넘어가도 됩니다. 얘는. 자, 이 당류 보시죠. 단당류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분자식은 이렇게 C12, 20, H22, O11 이거 외워주세요. 다당, 메가당, 유당. 다당은 설탕, 수크로스라고도 하고 메가당은 엿당, 말토스라고 하고 유당은 젖당, 락토스라고 합니다. 다당은 환원성이 없는 비환원당이다. 자, 비환원당, 유일한 비환원당이죠. 환원기 말단이 모두 결합에 참여하므로 더 이상 환원제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지 않는 비환원당이다. 기억해 주세요. 유일한 비환원당은 자당입니다. 자, 감미도가 100이죠. 요소 인버타제에 의해서 자당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자, 말토스니까 말타제겠죠. 아제, ASE 붙어서 효소가 되지요. 메가당은 두 분자의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 전분의 노화방지 효과와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자, 락토스, ASE 붙어서 락타제는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시킵니다. 유산균에 의해 발효돼서 유산, 초산, 알코올을 생성, 개빵 시 이스트에 발효되지 않고 잔당으로 남아서 껍질에 색을 내는 역할을 한다. 무슨 반응? 윌리아드 반응. 포도당 자당에 비해 용해도가 낮고 결정화가 빠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당류에는 특징이 뭘까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3개 이상이 합쳐졌죠.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고, 그렇죠. 물에 녹지 않고 콜로이드 상태로 나타난다. 단맛이 없으며 전원성 또한 있다. 기억해 주세요. 특징. 전분은 대표적인 다당류지요. 많은 포도당이 축합된 것이다. 자,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메가당과 덱스트린으로 분해가 됩니다. 식물계, 특히 곡류, 고구마,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탄수화물이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반죽의 정도, 횡윤, 포화 정도 등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자, 전분의 구조,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었죠. 자, 전분은 크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밀가루, 보통 17에서 28%, 나머지가 아밀로펙틴,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가 아밀로펙틴이 더 많이 들어있죠. 메밀은 아밀로스만 100%다. 찹쌀과 찰옥수수는 아밀로펙틴만 100%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분의 종류에 따른 중요한 물리적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냄새는 아예 없어요. 전분에.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같은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비교가 나오고 있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울까?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한쪽만 파는 겁니다. 한쪽만. 자, 아밀로펙틴이든 아밀로스든 아밀로스 분자량이 일단 적어요. 그 다음에 직수해상 구조를 이루고 있고 알파-1사 결합, 점성은 약하고 대부분 메가당으로 분해되고 공유에는 약 평균 25% 정도 요오드용액의 청색 반응을 보인다. 그 나머지 아밀로펙틴은 많고 느리고 직수해상, 직수해상 알파-1사와 알파-16 결합 두 가지를 다 하니까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아밀로펙틴이죠. 점성은 엄청 강하죠. 점성이 강하니까 찹쌀과 찰옥수수가 100%이니까 점성이 강한 거죠. 자, 요오드용액의 적자색 반응을 보인다. 자, 호화와 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화, 익어가는 거죠. 익은 거죠. 노화는 딱딱해지는 거죠. 폐화는 다시 생전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호화, 노화,
퇴화 이 단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화는 다른 말로 알파화, 덱스트린화, 젤라틴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어?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또 노화는 베타화, 퇴화와 관계가 있죠. 자, 호화는 베타 전분, 다시 말해 베타 전분은 생전분인 거예요. 익지 않은 거, 쌀알, 밀알 자체. 생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을 우리가 호화라고 합니다. 전분에 물과 함께 열을 주면 이 전분 입자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투명의 콜로이드 상태가 되면서 끈적끈적해지지요. 우리 쌀로 밥 했을 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쌀이 밥으로 변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많고 pH가 높을수록 빨리 호화가 일어난다. 생전분보다 당연히 소화가 잘 된다. 쌀알, 생쌀보다 익은 밥이 소화가 잘 되겠죠. 노화는 우리가 인제 밥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좀 딱딱해지죠. 빵도 그렇고 딱딱해지고 이 익은 알파 전분이 다시 베타 전분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밑에 나와 있죠. 전분이 퇴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퇴화란 수분 증발이 일어나면서 침전 또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퇴화라고 합니다. 전분의 퇴화. 미생물의 변질과는 다른 의미고요. 오븐에서 제품을 이제 막 꺼내자마자 바로 이 노화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 영도 부분입니다. 영도. 마이너스 7도에서 10도 넓게 보면 마이너스 7도에서 10도쯤인데 영도 쪽이 가장 노화가 빠르다 그러죠. 수분 함량은 30에서 60%일 때, pH가 중성값 7 근처일 때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 자, 그럼 전분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분의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차라리 마이너스 18도에 냉동하거나 실온에서 보관하라. 냉장하거나 이러지 말라.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라. 좀 물을 좀 많이 줘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덜 딱딱해진다. 딱딱해지는 걸 좀 예방한다. 달걀이나 유지 제품, 기름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분유 같은 걸 첨가하면 노화가 좀 지연된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노디글리세리드 같은 유화제를 사용하면 노화가 지연된다. 또 방습 포장재 이를 쓰면 당연히 노화가 좀 천천히 오겠죠. 자, 그 외에 다당류 글리코겐, 덱스트린, 알긴산, 글리코겐, 포도당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간이나 근육에 저장됩니다. 포도당으로 가수 분해돼서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포화나 노화가 일어나진 않는다 그래요. 자, 덱스트린, 전분이 가수 분해되는 생기는 중간 생성물입니다. 자, 셀룰로스, 자,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합니다. 알긴산, 이런 거는 이제 갈조류, 다시마, 미역 같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안정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의 특징 역시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요거는 세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글리세린이 물을 잃어서 만들어진 에스테르 화합물이다. 에스테르 무슨 뜻인가요? 산과 알코올의 결합에서 물이 생성되면서 생성되는 화합물을 우리가 에스테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은 당연히 불용성이죠. 트리글리세리드 이게 세 분자니까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한다.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네, 9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종류, 단순 지질과 복합 지질이 있지요. 단순 지질은 중성지방, 납 이런 게 있고 복합 지질에는 인지질, 당지질, 지단백질 종류별로 있는데 주로 단순 지질은 중성지방을 얘기합니다. 중성지방은 세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글리세린의 에스테르 결합이다. 천연 유지는 대부분 중성지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로 결합된 것이 왁스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복합재질은 인과 결합한 인지질, 당과 결합한 당지질, 지방과 결합한 지단백질 이렇게 있습니다. 인지질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거, 레시틴, 노른자에 들어있는 거, 유화제, 레팔린, 빙고, 미엘린 등이 있습니다. 당지질은 당과 결합한 걸로 세레브로시드입니다. 자, 지방의 기능이 아닌 것은 열량을 많이 낸다. 혈액에 이제 의의 세포로 이동한다. 지방산과 글리세린 분해돼서 그다음에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요건 이제 비타민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남은 지방은
저장돼서 살로 간다. 자, 그다음 자, 유도지질 콜레스테롤, 에르고스테롤. 요거는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스테롤, 에르고스테롤은 식물성 스테롤. 음, 자, 콜레스테롤 다량 섭취 시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에르고스테롤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가 되며 D2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 효모나 간이나 버섯 등에 많다. 자, 지방의 구조. 지방의 구조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포화지방산이 그림 한번 보시죠.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가 양쪽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산소와 탄소의 결합으로 이중결합이 없이 자 불포화지방산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에 이제 많이 들었죠. 주로 고체입니다. 버터 같은 거. 종류에는 뷰티르산,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카프르산, 미니스트산. 탄소수가 많을수록 용점이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한 개에서 네 개까지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끊어진 거 보이시죠? 끊어진 상태로 보이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끊어져서 수소가 빠져 있지요. 자, 그다음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유지에 많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주로 액체입니다.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올레산은 1개, 리놀레산은 2개, 리놀렌산은 3개, 아라키돈산은 4개. 이걸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냐면 올, 리, 아, 올리리아. 자, 불포화지방산이었죠? 불포화지방산에는 종류가 몇 개? 4개. 어떻게? 올리리아, 올리리아. 자, 요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중결합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 자,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 나왔습니다. 필수라는 말이 붙으면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음식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종류에는 3개가 있습니다.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리리아, 필리리아. 아까는 올리리아, 이번에는 필리리아, 이렇게 필리리아 또 나옵니다. 필리리아. 여기도 확실하게 노래와 맞는 것 같아요. 필리리아. 필수 지방산은 모두 불포화 지방산인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 틀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필수 지방산은 모두 불포화 지방산이다. 맞죠? 불포화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왜 틀립니까? 올레산이 빠져 있죠. 여기 함정이 있었던 문제들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필수 지방산의 기능, 자, 두뇌 발달, 심장관계 질환, 피부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혈액 응고를 저지한다든가 혈압을 감소시킨다든가 염증을 억제시키고 자, 결핍증은 자, 필수 지방산 음식으로 섭취하라고 그랬는데 섭취가 잘 안 된다. 피부염, 성장지연 잘 안 큰다는 얘기죠. 생식장애, 시각기능장애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우리가 이제 3개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어서 삼가의 알코올이기 때문에 글리세롤이라고도 합니다. 지방을 가스분해 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색, 무취, 감미 60입니다. 요 60 정도면 메가당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과전자포, 맥갈유잖아요. 맥갈 32짜리보다 높으니까 단맛이 상당합니다. 액체죠. 네, 색깔과 냄새는 없다 그래요. 비중도 물보다 큽니다. 비중도.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수분 부위력이 커서 보습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촉촉하게. 케이크 제품에 1 내지 2% 사용하면서 향미제에 녹여주는 용매로 많이 사용된다고. 자, 단백질 가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외에 뭐가 있다? 질소가 있다. 질소. 동물체를 구성하는 구조물질, 생리기능의 조절물질이다. 질소가 단백질의 특성을 결정한다. 평균 몇 프로? 16%.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 네, 4, 9, 4. 그렇죠? 단백질은 4, 지방은 9.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 아미노산. 자, 지방의 기본 단위는 뭐였죠? 지방산과 글리세린. 탄수화물은 포도당. 은 짚고 갑니다. 탄수화물을 가속화하면 아미노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한 분자 안에 산성인 카르복실기와 염기성인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서 공산염기성이다.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아미노산의 분류, 산성아미노산, 중성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함유황, 유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산성아미노산에는 아미노그룹 1개와 카르복실 2개를 갖고 있다. 중성아미노산에는 각각 1개씩 가지고 있는데 종류에는 류신, 발린, 트레오닌, 이소류신이 있다. 염기성 아미노산에는 리신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함유황 아미노산, 시스테인, 어, 메티오닌, 요거 메시씨, 요 메시 축구선수 기억하시면서 메시씨, 자, 메시씨 기억해 주시고 함유형 아미노산은 3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염기성 아미노산은 리신 1개가 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필수 아미노산. 자, 필수란 말이 붙으면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필수 아미노산. 그거는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 그랬죠? 먹어야 된다. 아미노산은 그래서 비타민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은 8개,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8종에다 알기닌, 히스티딘 요거를 합쳐서 10종. 그렇고 요것도 류신, 이소류신, 리신, 발린, 메티오닌, 드레오닌,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8개 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외웁니다. 자, 단백질의 영양학적 분류. 완전 단백질, 부분적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자,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겁니다. 종류에는 미오겐 생선에 들었죠. 미오신 육류에, 글리시닌 콩에 들었죠. 우유에 카제인, 달걀에 오브 알부민 이런 게 완전 단백질입니다.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 요거는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생명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데 성장 발육과 이런 거에는 도움이 안 돼. 자, 쌀에 들어있는 오리제닌, 밀에 있는 글리아딘, 보리에 있는 홀데인이 그런 겁니다. 불완전 단백질, 생명 유지도 안 되고 성장 발육도 둘 다 안 되는 단백질입니다. 젤라틴 같은 거, 옥수수에 제인, 솔직히 말해서 단백질인 이름만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의 화학적 분류, 단순 단백질에는 자, 알부민과 글로불린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글로불린 보겠습니다. 열에 응고되고 붉은 염료의 용액에 용해되는데 물에는 용해되지 않는다. 주로 뭐가 있을까요? 달걀, 혈청, 근육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단순 단백질에는 알부민, 프롤라민, 글루텔린, 히스톤, 알부미노이드, 프로타민 이런 게 있죠. 알부민 우유에 들어있는 겁니다. 흰자에 들어있고 피에 들어있고 자, 열이나 강한 알코올에 응고되며 물이나 묽은 염료에 용해됩니다. 프롤라민은 곡식에 존재하는데 70에서 80%의 알코올이 용해되죠. 자, 여기 다 곡식입니다. 글루텔린, 중성 용매에 용해되지 않고 묽은 산이나 알칼리에 용해됩니다. 역시 곡식의 나달, 밀 속에 글루텐이 여기에 포함. 히스톤, 알부미노이드, 프로타민 이런 게 있지요. 자, 그 밖에 복합 단백질에는 핵과 결합한 핵단백질, 인과 결합한 인단백질, 당단백질, 색소 단백질 이름이 2개죠. 크로모 단백질, 금속 단백질이 있습니다. 핵과 결합한 핵단백질, 인과 결합한 인단백질. 요거는 가제인, 자, 가제인, 알겐누리다의 오보비텔린. 자, 그 다음에 당단백질에는 뮤코이드, 뮤신 이런 게 당과 결합한 단백질입니다. 색소 단백질에는 우리가 초록색, 엽록소, 붉은색, 헤모글로빈 이런 게 색소 단백질. 자, 금속 단백질 이런 것도 있고 유도 단백질, 주로 유도 단백질이란 알칼리, 산, 열, 효소 등 작용제에 의해 분해되는 단백질로 1차, 2차가 있습니다. 베타 단백질, 프로테오스, 펩티드, 펩톤 이런 게 유도 단백질이다. 그런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성질, 용해성, 응고성, 변성, 유전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종류에 따라 용매의 pH에 따라 용해도가 다르다. 응고성, 단 알칼리 열을 가하면 응고된다. 자, 치즈, 카제인에다가 응유효소라 그러는 레닌이 있었죠. 응유효소. 카제인 플러스 레닌은 응고돼서 치즈가 만들어진다. 요구르트도 되지요. 변성, 산이나 알칼리, 열, 자외선, 유기약품 등의 구조가 변화되는 성질을 변성. 자, 용매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져서 중성될 때 pH 값을 등전점, 요런 네 가지를 단백질의 성질이라고 하고, 단백질과 글루텐과의 관계 보시죠. 밀가루 플러스 물 하면 일단 뭐가 생깁니까? 글루텐이 생기죠. 젖었기 때문에 젖은 글루텐이라고 합니다. 이 젖은 글루텐은 신장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요. 젖은 글루텐 함량은 밀가루분의 젖은 글루텐 함량 곱하기 100, 요거를 나누기 3 하면 밀가루 단백질 함량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아미노산, 요거 되게 중요해요. 대한아미노산, 단백질 식품에 함유된 여러 필수 아미노산 중에 8개 있었죠. 8개. 필수 아미노산 8개 중에 예, 가장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부족한 그 영양가를 제한하는 아미노산을 그중에 가장 적게 들어있는 거 8개 중에 그것을 대한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중에서 이렇게 식품의 단백질 중에서 대표적인 제한아미노산으로 트립토판이 있는데, 자, 이 종류 한번 보시죠. 쌀이나 밀가루의 제한아미노산에는 리신, 트레오닌 등이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에는 리신, 트립토판이 있고, 두류, 채소류에는 메티오닌, 우유에도 메티오닌이 제한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의 평가 방법에는 단백질 질소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질소는 뭐만 갖고 있다? 단백질만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평균적으로 16% 함유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식품의 질소 함유량을 알면 그 질소 계수가 6.25를 곱해가서 그 식품의 단백질 함량을 거꾸로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질소 계수는 평균적으로 얼마? 6.25. 그런데 시험 문제는 6.25가 나오는 게 아니라 5.7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밀가루에는 질소량이 17.5%가 들어있어서 질소 계수가 5.7이거든요. 우리는 제빵이잖아요. 제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질소 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밀가루의 질소 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소 계수 5.7을 곱해서 우리가 단백질의 양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단백질의 효율이라 그래서 PER, 뭐? PER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의 효율을 얘기하는데 단백질 1g 섭취에 대한 체중 증가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백질의 질을 알 수 있다. 단백질의 효율은 증가한 체중의 무게를 섭취한 단백질의 무게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가도 보시죠. 생물가는 체내의 단백질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백질 이용률. 생물가가 높을수록 체내 이용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물가의 계산 공식은 체내에 축적된 질소의 양을 흡수된 질소의 양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흡수된 질소량은 섭취한 질소량에서 대변으로서 배출된 질소량을 뺀 것이고, 축적된 질소량은 흡수된 질소량에서 흡연으로 배출된 질소량을 뺀 것이죠. 자, 가장 생물가가 높은 것보다 우유, 달걀, 돼지고기, 콩, 밀, 이 순서로 생물가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물가 나왔죠? 이번엔 단백가 나왔습니다. 단백가는 퍼센트인데 필수 아미노산들의 표준 필요량을 정해놓고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제일 적은 수치를 나타내는 제1 제한 아미노산량과 비교해서 영양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단백가 구하는 공식, 식품의 제1 제한 아미노산을 표준 구성 아미노산의 양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자, 단백가 100인 제품이 나왔죠? 계란입니다. 단백가가 100이다. 가장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우유, 대두, 밀가루 이 순서. 우유과 우유, 소고기, 달걀, 콩, 완전 단백질 중에서도 이렇게 생물가와 단백가는 조금 순서는 다릅니다. 단백질의 기능,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체내 삼투압 조절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체액의 pH를 유지한다. 자, 총 하루 섭취 열량의 15 내지 20%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일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얼마? 1kg당 1.13 정도. 요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몸무게 곱하기 1.13 정도 곱해서 단백질 권장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의 대사. 단백질은 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여분의 아미노산은 간으로 운반돼서 필요에 따라 분해됩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 각 조직에 운반되어 단백질 구성을 하게 되고 최종 분해산물인 요소와 그 밖의 질소 화합물들은 흡연으로 배설되면 몸 밖으로 나간다. 자,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자, 질소,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노폐물이 걸러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통풍, 신장질환 이런 게 많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